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쇼핑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라디오 사이즈 컨텐츠에서는 패션에 대한 고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고민들은 좀 이런 라디오 사이즈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패션에 쓰는 돈 같은 것들, 부모님이랑 마찰이 생기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것들 한번 고민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 Fit the size. 첫 번째 고민 한번 볼게. 옷의 가성비에 대한 다른 의견. 김태원.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당연히 돈을 벌기 힘든 나이고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옷을 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저는 유튜버에 들어가면 패션과 관련된 동영상이 알고리즘이 가득할 정도로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면 대부분 피터 사이즈님의 동영상을 포함한 여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나도 저런 옷을 가지고 코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렸을 때 흔쾌히 옷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해주셨고 골라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피터 사이즈님이 추천해주신 비슬로우 인디고 생지 데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돈이면 바지 저렴한 거 3개 정도는 산다고 사주시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패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에 저렴하게 투자해도 충분히 좋은 코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고 실제로 바지는 1, 2만원짜리 바지를 입으십니다. 신발도 10만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십니다. 저는 옷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서 그래도 6, 7만원 가격대의 바지가 오래 입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패션을 입문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몇십 년 동안 옷을 입어보신 부모님의 의견도 무시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걸까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어머니는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셔서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글 남겨준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에 나도 좀 덧붙여 볼게. 개인적으로 여자 옷이랑 남자 옷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1, 2만원대 바지면 대부분 보세인데 남자 보세옷 문화보다 여자 보세옷 문화가 훨씬 발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진짜 동대문만 가도 남자 옷은 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여자 옷들은 비싼 거는 진짜 비싸긴 해. 근데 진짜 싼 마이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 패션 트렌드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막 바지 하나를 7,000원 8,000원 이렇게 팔아. 어차피 입다가 몇 번 입다가 안 입어.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한번 사놓으면 막 1년 2년 3년이고 입고 싶어해. 성향상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도 약간 좀 성향상 한번 사면 오래 입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 짜파리. 어머님의 생각도 작성자님의 생각도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어머님이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확고하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작성자님 나이대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이대면 일반 보세 의류로도 충분히 멋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일단 보세든 명품이든 많이 입어보고 옷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보고 추후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투자해서 옷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간지를 부리는 거는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런 로고를 드러내지 않는 빈티지한 간지를 부리다 보면은 로고 하나쯤 들어간 아이템을 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를 위해서 돈을 쟁여두는 거야. 형도 보면은 지금까지 가성비 가죽 자켓들만 입어봤단 말이야. 200만원? 100만원대 가죽 자켓들은 만져는 보고 입어는 봤지만 구매는 하지 않았어. 너무 비싸. 내가 가죽 자켓에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가죽 자켓 전용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거의 200만원이 모였거든? 리얼 맥코이라든지 부코라든지 그런 부류의 가죽 자켓을 하나 구매하려고 해. 이거를 내가 한 3년 동안 모은 것 같은데 내 나이 30에 이제 그런 가죽 자켓을 하나 구매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학생 때는 진짜 동묘시장 엄청 많이 갔었고, 그때는 뭐 자켓 같은 것도 2,000원에 팔았으니까 광장시장, 뭐 동대문 밤시장 이런 데 가서 좀 싸게 옷을 샀던 것 같아. 근데 옷을 좀 비싼 옷을 입는 친구들은 막 이제 자기가 뭐 이런 브랜드 알고 있다 막 자랑스럽게 막 무시하는 듯하게 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약간 좀 기분이 나빠. 자기는 뭐 이런 옷 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그냥 결과 다 듣다 보면은 그냥 자랑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형은 막 브랜드에 그게 너무 집착하는 타입도 아니고, 사실 당연히 브랜드 옷이 좋긴 하지만 그걸로 남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타입도 아니야. 실제로 보면 류승범 형님도 보세를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유럽이나 뭐 외국에는 유명한 빈티지 샵들이 많아. 그런 데서 이제 파는 옷들을 보잖아.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옷들보다 훨씬 예쁜 게 많아. 너희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형은 이제 동대문에서 나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뭐 일은 해본 적은 없어도 다 듣는 것들이 있다고. 동대문 도매 매장 잘 되는 데는 하루에 억
2억 막 이렇게 찍는데도 많아. 2억 팔면은 오늘 매출이 약간 좀 적은데 이렇게 말하는 샵들도 있어. 진짜 실제로 믿지 않겠지만 APM 플레이스가 약간 좀 그런 중국 큰 손들 와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대량 옷가게들이 많거든. 그런데 옷들을 보잖아. 일반 우리 브랜드 하는 공장에서도 옷을 못 만들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태리 가거나 유럽 가서 빈티지 샵에서 제품을 바잉해와. 샤넬 클래식, 루이비통 클래식, 디올 클래식 이런 제품들을 사와가지고 또 이제 그걸 재해석해서 만들어. 티셔츠 진짜 맨투맨 비싼 게 막 5만원에 팔아버린다니까. 도매가가. 그럼 판매가는 8만원, 9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넘어가. 옷 정말 잘 만들어. 보세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큰 손들이 와가지고 위챗 뭐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다량으로 막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주고 사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세 옷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냐? 브랜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빈티지로 얼마든지 멋을 부릴 수가 있어요. 카피 제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만 있으면은 동대문 옷들 괜찮아. 정말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진짜 싼마의 옷이라고 쳐도 걔네들은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 유통 단계가 도매, 소매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브랜드들은 공장, 생산, 편집샵 끼고 해. 요즘에 뭐 무신사, 오시오 29cm 안 끼고 파는 데 있냐? 많이 없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매한테 판매가 되지. 이런 수수료를 위해서 원가보다 훨씬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돼. 수수료를 떼도 나한테 남는 게 있게. 근데 동대문은 뭐야? 그런 중간 수수료가 없어. 도매에서 팔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퀄리티가 있게 만든 동대문 옷은 브랜드 부럽지 않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그냥 뭐 이런 유통 구조를 얘기해주고 싶었고 저렴하게도 충분히 간지 오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저 항공모함, 저도 학생이고 제 어머니께서도 옷도 많이 만져보셨고 좋아하셔서 어느 정도 옷 사는 돈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용돈을 받는 학생인지라 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이대 있는 불편한 옷, 라이더 자켓이라든지 코트라든지 블레이저, 구두 등등 이런 걸 안 사기, 모든 소비 가계부 쓰기, 진짜 사고 싶은 건지 최소 2-3주 고민하기 등 타협점을 찾았는데 작성자님도 어머니를 설득하려기보다는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시고 둘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아직 학생이고 막 특별한 스타일이 아닌 깔끔 캐주얼 캐트릿 정도로 입으신다면 SPA 브랜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이면 꾸준히 키가 크시기도 하고 본인 취향도 유행에 따라 확확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이세컨드나 스파오는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저렴한 가격에 옷들이 잘 나와서 딱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옷 사는 기준은 도메스틱은 우선 거의 안 삽니다. 그래서 데님류는 보통 다 튼튼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SPA 브랜드에서 사고 더 좋은 걸 원하면 리바이스 같은 데님 근본 브랜드에서 삽니다. 이 새끼 똑똑하네. 상의도 일반 무난한 거는 SPA 브랜드에서 구매하지만 전 백화점 브랜드 많이 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 MT커는 퀄도 좋고 아울렛이나 행사할 땐 도메스틱이나 그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살 수 있어요. 대신 아우터는 겉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퀄 좋은 도메스틱이나 완전 근본 브랜드에서 구매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PA 옷 브랜드도 좋지. 내가 말한 그 우리나라 동대문 쇼핑몰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SPA 브랜드들이야. 디자인이 들어간 걸 구매한다기보다는 기본 아이템을 일단 거기서 싹 다 맞춰주고 가성비로 입을 거면은.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한 대로 백화점 아울렛 기간이라든지 빈티지 제품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구매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근본 브랜드에서 하나씩 정도 사주고 이러면 나쁘지 않지. 쇼핑은 정보력이랑 노력인 것 같아. 저렴한 가격에도 간지 오라이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부모님이 진짜 아니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입으라고 하는 대로 입고 용돈 야금야금 모아서 뭘 샀어. 그러면 그거 얼마에 샀다고 얘기하지 마, 새끼야. 형도 많이 혼났어, 새끼야. 10만원 넘어가는 신발만 사도 새끼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다음 거면 읽어볼게. 전역 후 사라진 나의 100만원. 링길링길. 사라진 100만원 때문에 부모님과 다퉜습니다. 2019년 22살의 저는 부대 생활관에서 유튜브에서 패션 유튜버들을 거의 매일 봤습니다. 입대 전에 옷으로 저를 꾸미지 못했고 사더라도 이상한 보세만 샀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군적금 400만원 중 100만원은 꼭 전역 후 패션을 위해 사용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전역 후 하나씩 옷을 장만하는데 보세 옷을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의 영향과 과거의 후회 때문에 이왕 살 거 도메스틱 이상, 하이엔드는 돈 없으니 구경만 하고 도메스틱 이상으로만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젯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눈여겨보던 펑체난 컨버스를 구매했고 그 가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조던 워 스모크 그레이 당시 20만원을 구매할 당시 해외 직구가 저의 버킷리스트였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 번쯤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셨는데 비싼 신발을 필요하지도 않으면
많으면서 너무 충동적으로 사는 것 아니냐. 엄마는 10,000원짜리 티 사면서도 좋아하는데 아들은 돈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다. 전역하고 지금까지 100만원이나 쓰지 않았냐. 지금까지 제가 정한 군적금 중 100만원 그리고 알바로 벌고 있는 돈 중 20%라는 범위 내에서 옷을 사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쇼핑을 해왔는데 이런 엄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엄마도 비싼 거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보세 옷을 입기 싫습니다. 제가 철이 덜 든 걸까요? 생각이 복잡하네요. 보세 옷을 입기 싫은 이유가 뭐야? 너 약간 좀 이제 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건가? SPA 브랜드, 보세 브랜드 좋아. 카피하고 막 이런 새끼들은 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패션 메카 동대문 그 새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각 나라에서 들어온 SPA 브랜드 막 좋아. 나도 그런 데서 옷을 정말 많이 샀어. 막 여름에는 에이세컨즈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반팔티 5장 사가지고 그거 돌려 입고 끝. 다른 거 안 입어 새끼. 어차피 일하고 내 삶 살다 보면은 뭐 옷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형도. 이번에 엄마 명품백을 하나 사주고 싶은 거야. 태어나서 명품백이라고는 들어본 적 없는 분이시고 한 번쯤 나도 뭐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싸게 사면 좋긴 하겠지만 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카드 슬래시 하는 맛 구매를 해서 사주려고 했는데 진짜 됐대. 주말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 손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들 나 그런 것보다는 김치냉장고가 15년 됐는데 이거를 하나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김치냉장고 100만원대 초반대인 걸로 딘체로 바꿔드렸거든. 근데 그거는 엄마를 위한 게 아니잖아. 가족을 위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소비랑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소비랑 달라. 그리고 솔직히 비싼 거 살 때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마 새끼야. 얼마에 샀어? 엄마 이거 싼 거야 6만원. 약간 이래도 몰라 엄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좀 이제 눈치를 채. 이 새끼 괜히 비싼 거 샀으면서 엄마한테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아니 엄마 이거 엄마 안 해 이러면서 약간 치킨 싹.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치킨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머니들은 10,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어머니 시대랑 우리 시대랑은 또 달라.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한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잖아. 댓글 한번 읽어볼게. 독립하실 때까지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가치관 차이인 듯 싶습니다. 맞아. 김간지 오라이. 돈 쓰는 것은 본인의 가치예요. 옷 사는데 돈을 쓰면 그만큼 다른 곳에 돈을 못 씁니다. 우리가 만수르가 아니어서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누군가는 옷 살 돈으로 술을 먹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고 누군가는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저축을 하면 대단하고 저축 안 하면 철이 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불행하고 힘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돈이 있고 미래에는 거지가 될까요? 행복은 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죠. 가진 것에서 가치 있게 이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직 어려서 철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의 소비가 단순한 지름인지 나를 위한 투자인지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부모님과의 또 속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비슷한데 되게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거든 사실 이게. 미래의 저축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오늘의 음식을 포기하지 말자. 그런 주의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참고 저금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확실한 야망은 있어줘야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라이브. 집에 여유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작성자가 답글을 달았어. 여유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이 옷에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하시네요. 야, 그런 거 있어. 야 너도 살다 보면 알겠지만 부자들이 더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끼는 거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해. 갓 전역한 민간인. 전역한 지 약 2달 정도 돼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군적금으로 옷 신발을 100만원 이상 쓴 상황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택배 오는 거 보시고 비슷한 소리를 하십니다. 전 항상 군 생활을 하면서 버팀목이 된 게 꾸역꾸역 적금 힘들게 PX 참으며 모아서 전역하고 적금으로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년 7개월 동안 힘들게 군 생활에서 모은 만큼 저는 저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말했고요. 구찌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이나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닌 필요한 옷이나 신발 등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시선에서는 저희를 아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부모님들은 요즘 패션을 잘 모르시니 지금도 사고 싶은 옷들이 많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살려 해도 눈치가 보여서 못 사겠네요. 도움이 안 되는 답이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답글 달아봅니다. 아니야, 패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옷은 거치레일 뿐이다. 옷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내 아들,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나도 패션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도 옷을 좋아했던 어른들, 40대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른들이 있어. 집에 가보면은 막 그냥 뭐
뭐 명품 톰 브라운, 발렌시아가 뭐 다 있어. 루이비통 막 이런 거 다 있어. 막 몇백만 원짜리 프라다 코트 막 이런 것도 다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다 처분을 하고 최소한으로 남겨둔 거래. 왜냐면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막 차도 막 진짜 슈퍼카들 타다가 국산차 타고 다녀. 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대. 이제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사실 어느 정도의 투자는 좋아. 근데 과소비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 신발도 솔직히 나는 한 4켤레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반스, 컨버스 중에 하나 뭐 가지고 있고, 부츠 같은 거 근본인 것 중에 저렴한 것들, 그리고 더비나 로퍼 하나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을 수 있는 약간 트렌디한 신발, 요런 신발들 딱 이렇게 4개만 있으면은 뭐 더 신을 게 없어요. 예. 요 4개에다가 그냥 뭐 위너 막 돌려 입고 가끔씩 뭐 브랜드 괜찮은 거 하나씩 사주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적당히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뭐 너가 이제 군적금 모아가지고 소비한 거는 나는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PX에서 다 처먹어가지고 돈 하나도 모아서 나온 게 없거든. 너가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구매를 하고 부모님한테는 또 이제 얼마야? 6만원? 약간 이렇게 하면 돼. 기억해, 6만원. 알겠지? 다음 고민 한번 볼게. Fit the size. 다음 달 엄마 생신이신데 뭘 해드려야 할까요? 엄마 연세는 50대 중반이신데 이번엔 현금 말고 다른 선물 해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은 선물 있으면 여러가지 추천해주세요. 막 답글 막 애들이 달았어. 프라다, 금은방에서 순금, 골드바 조그만 거, 스카프 같은 거 좋아하시면 구찌 스카프 추천이요. 홍삼,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어떨까요? 그렇지, 이렇게 하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다가 스카프를 많이 하시면은 진짜 명품 스카프 하나 사드리는 거 추천.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나는 피부과라든지 마사지샵 이런 거 선물해주는 거 추천할게. 장기권 끊어드리는 거 있잖아. 어머니들 보면 여기 막 주름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데 주름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시술로 통해서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거든. 엄마도 새끼야 여자야. 완전 70대 80대가 돼서도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여자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 키우느라 자기 꾸밈을 잘 못하셨단 말이야. 미용적인 거를 선물해주는 걸 추천할게. 굳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남는 게 아니더라도 평생 기억되신다. 내 돈으로 절대 못 받으셔. 리프팅 같은 거는 너가 가서 카드 슬래시 해버려야 돼. 그냥 새끼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신 때는 그거 하는 거 추천해줄게. 형,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봤길 바라고 형이 마취총 놔줄게. 잘 자요.